1994년 러시아 상공. 비행기의 기체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더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수직으로 급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7분 후 결국 추락하고 만 비행기. 그런데 뜻밖에도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조종사가 아닌 평범한 15세 소년이었습니다. 과연 이 비행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4년 3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에로플로트 593편으로 모스크바를 출발해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요. 도입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된 에어버스 A310은 당시 최신 기술인 자동 조종 장치와 항법 시스템이 갖춰진 최첨단 항공기였고, 기장 야로보슬라보 쿠드린스키와 부기장 이르보 피스카레프가 이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20시 39분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승객을 태운 593편은 무사히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약 30분 후 기체가 3에서 5도씩 서서히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 정도였지만 2.5도씩 매초 증가하는 경사각. 문제는 이 기울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자동 조종 장치가 고도를 유지 중이라고만 판단. 이를 정상적인 대기 패턴 혹은 항로점 통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기체의 경사각은 곡 45도에 도달했고, 그로부터 약 40초 후 22시 55분 자동 조종 장치는 완전히 꺼졌는데요. 점점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기울어지더니 급기야 하늘에서 추락하듯 공두박질 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1994년 3월 23일 현지 시각 23시 20분 러시아 쿠르간주 산악지대에 불시착. 탑승자 75명 전원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테러, 기체 결함, 그리고 조종사의 과실, 이 세 가지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기체에 폭발 흔적은 없었고 엔진과 기체 구조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정비 기록도 최근까지 완벽했고 추락 직전까지 비행 기록 또한 정상이었습니다. 당시 기장이 8,94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중 907시간을 A310 기종을 조종했기에 단순히 조종사의 과실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건의 원인이 미스터리로 남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추락 3일 후 블랙박스와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뜻밖에도 조종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조종사가 아닌 조종사의 아들 15세 엘다르였던 겁니다. 추락 16분 전 기장 야로슬라보 쿠드린스키는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던 자신의 딸 야니와 아들 엘다르를 차례대로 조종석에 앉힙니다. 이륙과 착륙 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면 자동 비행 시스템으로 항공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딸 야니에 비해 아들 엘다르의 힘은 셌습니다. 자동 비행 시스템은 조종관 조작을 자동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다르가 조종관을 세게 잡은 순간 비행기의 몸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롤 채널이 자동 조종 상태에서 수동 제어로 전환됩니다. 곧이어 완전히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아이들과의 대화에 몰두한 채 기체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겁니다. 얼마 후 기체의 기울기가 45도까지 상승하고 비행기가 원형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제야 다시 조종석에 앉은 기장 야로보슬라보 쿠드린스키. 이때 기장과 부기장이 선택한 것은 풀파워 상승. 그들은 기체를 회복시키려 기술을 위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비행기는 속도를 잃고 완전히 실속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단 50초 만에 수천 미터 아래로 급 하강. 기장이 조종석을 비운 지 16분 만에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추락한 겁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게도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는데요. 바로 조종관에서 손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항공기들은 실속에 빠졌을 때 기술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속도를 회복하면서 안정 상태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에어버스의 첫 기종인 A300에도 적용되어 있었고 사고기인 A310 역시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이미 고속 회전과 심각한 자세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어서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손 써볼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기체에 가해진 중력 가속도는 무려 5G에 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체중의 5배의 무게에 눌리는 수준으로 기장은 조종석으로 복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종석에 남은 15세 소년 엘다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조종관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기체가 잠시 하강을 멈추고 회복하려는 구간이 있었고 이때 기장이 간신히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엔 이미 너무 많은 고도를 잃은 상태였고 기체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이 공개되기 전까지 아에로플로트 측은 아이들이 조종석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언론은 이 사고를 테러나 기체 결함으로 몰았고 조종사들을 끝까지 비행기를 살리려 했던 의로운 존재로 묘사하려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블랙박스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자동 조종 시스템 해제 시 명확한 경고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종실 출입에 대한 지침도 강화했습니다. 모든 비행 중 조종실에는 운항 중인 승무원과 당시 승인된 인물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994년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까요? 2019년 1월 4일 기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라는 글과 함께 비행 중인 조종석에 앉은 사진을 웨이보에 올려 공분을 산 중국 여성을 비롯해 2014년 멕시코 항공사의 한 기장이 미모의 2명의 여배우를 조종석에 앉히고 모자까지 씌워주며 사진을 찍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주항공의 한 기장이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을 조종실에 초대해 제주부터 김포까지 함께 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내부자가 이 사실을 고발하며 기장은 2009년 해고됐는데요. 다시는 어이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